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 대통령 내란 동조 공직자 독자 조사. 예, 제가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사회 내부 TF를 만든다는 거죠. 네, 이제 특검은 아무래도 형사처벌에 좀 집중돼 있고 공직사회 내부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 중심으로 좀 이제 색출해내자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먼저 말을 꺼낸 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그 정부혁신 TF를 이제 꾸리자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선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서 뭐 이들이 승진이나 이런 특혜를 누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 부분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자, 예.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제 국무회의 석상의 장면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요것은 내란 특검과는 별도로 네. 각 행정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만드는 TF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조사 범위는 예. 작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후 10개월 동안으로, 그러니까 12월 3일 전 6개월, 후 4개월 이렇게 해서 10개월을 포함하는 거예요. 약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그 공무원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뒤지겠다. 네, 지금 나온 거는 뭐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사후의 일을 정당화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은폐한 행위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또 나오는 거는 여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물적이나 뭐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직자인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행정기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21일까지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범위를 좀 한정할 것으로 보여요. 조사 방식은 인터뷰, 서면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하면은 이제 업무용 PC, 문서 열람도 가능하고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개인 휴대전화도 이제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 근데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또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겠죠. 누가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간 제외한 49개 행정기관인데 여기서도 특히 네. 내란 관여 의혹들이 좀 여러 차례 제기된 그 기관들이 있어요. 군이나 뭐 총리실, 검찰, 경찰, 법무부, 행안부, 소방청 이 12개 기관들이 좀 집중 기관으로 정해졌고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 당연히 거기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이제 취지는 내란 특검이 다 네.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미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는 내란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경미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인사상으로 지금 뭐 승진 대상이 이뤄진 경우도 있고 앞서 사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인사에서 좀 이 사람들을 좀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내란 특검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건가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건 지금 이 TF 이름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란 TF 앞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이렇게 TF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또 차별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이뤄졌지만 이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각 부처 적폐청산하고 비슷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피로감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기 때문에 예. 짧고 굵게 2월까지만 딱 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49개 중앙부처에 각 부처마다 10명씩이라고 하니까 TF 인원이 5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TF가 되겠군요. 자, 김준일 평론가. 예. 큰 이슈입니다. 예. 일단 이제 뭐 긍정적인 면 뭐 이런 거를 보자면은 특히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뭐 몇몇 부처들 있잖아요. 지금 12개 지금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 기관으로 했는데 예.
이런 데들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란에 가담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음. 것들이.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아니 저 뭐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곧 있으면 승진철을 이제 네. 승진 인사 나고 뭐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 그 불법 비상계엄 내란 가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음. 본인의 업무를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음.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부처마다 약간의 혼선들이 막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런 있는 내부에서? 거니까 예. 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좀 타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공직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그거는 가르마 들어보니까. 타는 문제가 아니라 동조했으면 그냥 내란 특검에서 이거는 수사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조치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네. 분명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경찰에도 예를 예. 들면은 뭐 그 관저를 인제 경비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럼 관저 경비를 한 것이 이게 음. 내란에 가담한 거냐 아니냐. 관저 경비가 내 음. 일이어서 내 일을 했는데 그럼 음. 이 내 일을 한 나는 내란에 동조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법적으로는 못 따지니까 인사 조치하겠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 그거를 인제 대통령이 그때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다 막으라고 예. 예. 했잖아요. 거기서 초반에 인제 빠진 사람도 있고 예. 좀 더 있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막 사람들마다 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게 그러면은 가담한 거 이게 인제 내란 그러니까 특검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없으니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제 긍정 평가 하나. 근데 인제 부정 평가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터뷰,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으로 종합적으로 받는다라는 거고 업무용 PC 뭐 이런 것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 인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음. 그런데 휴대전화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 휴대전화 이게 자발적이긴 말이 자발적이지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안 내면 일단 대기 발령 인사조치 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네. 이제 상당한 의혹이 뭐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개인 휴대전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안 음. 내면은 이렇게 인사 발령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압수수색 예. 영장이나 이런 게 없이 TF에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주십시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자발이죠. 휴대전화 내야 하는데 여기서 안 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공직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개인정보 좀 침해 음.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 거고. 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모호한 예,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받을 건가? 진짜 뭐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들 다 받을 건가? 이 개인 예. 휴대전화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휴대전화를 손에 그냥 뭐 피부처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그걸 10개월치를 들여다보는데 영장이 없이 자발적으로 내십시오. 안 내면 인사조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안 내면은 인사조치라는 음. 원칙이니까 이 원칙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도 예. 있겠다. 기준이 좀 예. 명확히 되겠죠. 이제 뭐 예. 세부적으로. 뭐 좀 더 이제 TF를 만들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군기 잡기 뭐 이런 거로 본인의 존재감을 좀 정치적으로 드러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 그 공무원들 군기 잡기 그리고 뭐 이슈 전환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찍어내기다. 이 공무원들 지금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찍어내기다, 이런 야당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제가 좀 자세한 내용들, 지금 궁금했던 내용들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이번엔 추한대전 한조대전이다. 추한대전, 한조대전 무슨 대전이 참 많아요. 네. 이 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대전입니까? 네, 추한대전은 이제 추미애대 한동훈, 한조대전은 한동훈 대 조국인데 그 지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두고 이제 SNS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 모두 공통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먼저 추한대전부터 보면은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맞불전인데 네. 시작은 추미애 의원이 했어요. 그 추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 이제 의원이 한동훈은 총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이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는 그 증언을 듣고 혼비백산했나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이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세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다, 자격 상실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곧바로 반격을 했는데 네.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 추미애 헛소리하는 건 일상적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어요. 네. 굉장히 이제 거칠죠. 그리고 한조대전은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인데 조국 전 위원장이 먼저 이제 페이스북에 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살이 아니다. 검찰을 죽도록 만든 건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그러자 또 한 전 대표가 바로 이제 응수를 한 건데 예.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며 오글거리는 허세를 부렸던데 무식한 티만 난다. 판결문을 읽어봤는지나 모르겠다. 굉장히 좀 직설적인 언어로 반박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추징금 논란인 거죠?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논란은 조국 전 대표가 교수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건 좀 내야겠네요 하면서 이 추징금에 대한 이야기.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추징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재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전 대표가 교수티를 내겠다며 오글거리는 허세를 부렸던데 무식한 티만 낸다. 판결문 읽어보셔라. 그 추징금 민사로는 받기 어려운 거다. 형사에서 받았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그 설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동훈이 이번 논란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같아.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이다. 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참전을 했어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의 사태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검사들의 탓이다.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한 전 대표가 탈영병은 입을 다물라 이렇게 반응을 냈어요. 탈영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상황.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 그 검찰 항소 포기를 놓고서는 지금 선명성 부각해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정치권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번 사안을 기회를 보고 전투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그리고 뭐 추미애 조국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궐선거 후보로 이제 보궐선거나 뭐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된 상황이니까 서로 존재감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한 의원한테 이제 들은 얘기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에 이제 법무부 가서 이제 규탄 대회 열었는데 한동훈 그 친한계 인사들은 중앙지검 가서 이제 규탄 대회를 따로 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따로 행동하고 존재감 보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뭐 조태인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회가 본인의 존재감을 매우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지러울 정도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이 나온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분야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뭐 이제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이제 기소하지 말라, 항소하지 말라. 그런데 상부에서. 상부에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항소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쪽에서는 입을 싹 다무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압력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추미애, 뭐 조국, 뭐 홍준표 다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 여기 지금 천하의 뉴스쇼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상당히 커요. 커요. 네, 제가 큰 뭐 이슈고 또 지방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분들,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선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은 최근에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 일주일 전에 자발적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한동훈도 같이 없애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선이 그어진 것 같고 예. 지금 어제 밤 사이에 뭐 나온 얘기들 언론 보도도 좀 간단히 말씀드려 이 관련해서 네. 법무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지휘권 발동을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예. 법무부 차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법무부 차관이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 법무부 차관하고 소통했다라는 거는 맞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안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거론을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따랐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다고 이제 뭐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압박이 거셌다. 법무부 차관이 그냥 단순히 의견 전달을 한 게 아니라 수사 지휘권 얘기까지 했다.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좀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은 중앙지검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게 서로 좀 핑퐁으로 떠넘기기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은 며칠간 시달렸더니 피곤하다라면서 지금 휴가를 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안 나와요? 오늘도 연가예요? 예. 오늘도 휴가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나오지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가를 냈다라고 해서 좀 조만간 거취 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 항소 포기가 검찰 독자적인 결정이었던 거냐 아니면 외압이 있었던 거냐 이게 쟁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고사가 있는데 학생이 시험 치러 안 왔어요. 너 시험 치러 왜 안 왔니? 그랬더니 뭐 저 혼자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면 아유 그래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왜 그랬어라든지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 학생이 그냥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시켜서 그랬어요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냐 아니면 외압이 있었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지금 법무부 차관한테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이러면서 사안이 좀 복잡해져 가는 건데요. 예. 예. 민주당 입장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징계했다. 반발하는 사람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게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다 징계하라고 하겠다. 그런데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일반 공무원하고 징계 절차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 싹 파면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남시는 지금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게 더 추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쪽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추징금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해서 지금 형사 고발전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 들었고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싶어서 잠시 후 박균택 의원 입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다음 달 청와대 시대 시작.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다음 달 언제쯤일까요? 네, 지금 어제 한 언론사 단독 보도로 다음 달 8일에서 14일 정도에 이전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 설명은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날짜가 정해지면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전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치면은 대충 1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14일에서 21일 그 이제 어간에 이제 이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연내 이전 목표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그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에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요 이전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임박했다 이러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지금 일단 집무실, 그리고 비서동, 춘추관 등 이제 핵심 시설의 복귀는 올해 안에 만료되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 관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할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진짜 얼마나 감론을박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결국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론을박의 차원이 아니라 네. 이게 돈 옮기면서 쓴 돈 생각하면은 이제 뒷목 그러니까요.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갑자기 난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정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700억밖에 안 쓴다라고 했는데 연쇄적으로 국방부 옮기고 합참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 보안 시설 또 다시 다 만들고 해서 지금 수조 원을 썼다라는 건데 예. 이거를 다시 지금 또 옮기고 뭐 저는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청와대로 이게 거기가 용산이 여러 문제로 좀 보안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오는 거는 불가피한데 이건 진짜 정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거는 맞아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청와대 재단도 있어요 지금. 청와대 재단도 공개하면서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또 해체해야 되고 예. 또 돈 환수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참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입에도 잘 안 붙어요.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란 말이 먼저 튀어나올 정도 참 입에도 안 붙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또 한 번 배우는 거죠. 이렇게 뭔가 결정할 때는 국민들 의견도 좀 듣고 수기 과정 거쳐야지 하루아침에 뭐 당장 뭘 해. 뭐 2,000명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그쵸. 부작용들을 낳았는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